오늘 제가 이진호 기자님 채널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박이님이 이제 공익근무 요원의 발에 걸려가지고 휠체어로 내려오다가 넘어졌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휠체어에 안전벨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박이님도 뒤로 내려야 되는데 앞으로 내려가지고 박이님도 문제가 있었더라고. 그리고 박이님의 CCTV를 공개한 거, 그것도 되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튜브 개인 채널에다가 공개한 거는 좀 민사적으로도 문제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박이님이 되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잘못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분께서. 그래서 어제는 저는 이제 그래 박이님이 이렇게 넘어지고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래도 이제 사과하고 돌아오면은 좀 사람들이 다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겠지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다 이게 금방 이제 다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박이님 유튜브 채널도 지금 구독자 수가 3만 명이 빠졌거든요. 100만 명에서 100만 명에서 3만 명이 빠지고, 그리고 박이님이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조회수나 이런 그 댓글도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유튜버기 때문에 채널이 아무리 크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크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 유튜브 시스템 자체가 알고리즘이 예전처럼 노출이 잘 안 돼요.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싫어요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 싫어요가 또 채널에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까지는 그래 박이님이 용서받고 사과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또 사과 얘기하고 하면은 다시 또 돌아와서 유튜브 활동 하시겠지라고 저는 그냥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준호 기자님 유튜브 채널 영상 보고 변호사분 얘기하시는 거 듣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겠다, 정말 심각하구나, 엄청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완전 정말 이미지가 회복이 안 될 정도의 큰 잘못을 했구나,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팅에 뭐 조롱하는 채팅도 보이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는 조롱까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아차하는 순간 이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선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죠. 경각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갈수록 표현을 완화시키고 말을 세게 하지 않고 좀 최대한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얘기하려고 좀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이 큰 채널이든 작은 채널이든 나락가고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는 진짜 너무 쉽다 보니까 참고해가지고 유튜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이님 유튜브는 조롱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다, 혹은 내가 남한테 보여지는 뭔가를 할 생각이 있다, 나는 솔로를 나오든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든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든 이런 것들 내가 할 생각이 있거나, 혹은 인스타로 이렇게 인플루언서 이런 거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조롱 댓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보기 안 좋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런 거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일이 유튜버고 인플루언서고 보여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찬양받고 좋은 관심과 애정을 받고 그걸로 돈도 번다면은 반대로 조롱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인신공격과 그런 온갖 그냥 뭐 유언비어, 뭐 사실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유재석도 욕먹어요, 여러분. 김장훈 씨도 얼마나 그 몇백억, 100억을 넘게 기부하셨나? 김장훈 씨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조롱당했습니까? 근데 일개 유튜버가 그런 조롱이나 비난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하고, 저렇게 조롱들을 많이 하니까 나도 조롱해야겠다, 그렇게만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7만 구독자가 있으니까 금방 회복될 겁니다. 처신 잘하고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유튜버들의 생태계를 좀 제가 말씀드려보자면은 97만이 아니라 100만, 200만이어도 한번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미지가 날아가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옛날에 벤츠라는 유튜버가 있었고, 로이조라는 유튜버가 있었고, 또 유튜버가 누가 있었지? 근데 국내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분들은 한번 날아가게 되면은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100만 구독자를 하더라도 유령 구독자라고 구독을 해놓고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만이나 쳐도 실제로 그 사람 채널 조회수를 보면은, 박인님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예전 조회수 영상들 보면 5만에서 6만 정도예요. 잘 나와야 15만 정도. 뭐 평균으로 친다면은 그냥 5만 정도로 보냈거든. 5만 평균으로 친다면은. 그러니까 실제 지금 보여지는 구독자는 뭐 97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구독자들 중에 영상이 올라왔을 때 보는 사람들은 한 5만에서 6만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미만으로. 근데 그
10만 미만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위선적이네, 실제로 보여지는 거와 달랐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 거 이제 안 봐야겠다 해가지고 안 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채널은 아무리 구독자가 많아도 죽습니다. 채널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한번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다시 올려주질 않아요. 왜냐면 다른 또 올라오는 채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죽어가는 채널을 다시 살려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잉 대응이 문제지 그 공익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닌데 무슨 공익은 선의를 베푼 것처럼 포장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던 시민이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주원인 일을 한 거고 미숙하게 한 게 맞습니다. 다른 영상들 보면은 휠체어 손잡이 뒤에 잡아주면서 내려주고 발도 진로방해 안 되게 끝에만 비스듬하게 밟지 저렇게 내미는 경우 없더라고요. 과잉 대응이 문제예요. 근데 맞아요. 사탄아 물러가라니 과잉 대응이 문제예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니 말이 이제 공감이 되려면 공익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지금 다쳤어요? 안 다쳤잖아요. 아니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니 말이 공감이 돼요. 근데 공익이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경직이 돼가지고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거듭 사과를 했고 영무실까지 가서도 또 사과를 했고 계속 사과를 했다니까? 계속 사과를 했는데도 엑스레이 30번 찍고 그 다음에 영무실 가서 또 따지고 CCTV까지 갖고 와서 CCTV로 이렇게 채널에 갖고 와서 오픈까지 해버렸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박이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과잉 대응도 과잉 대응이지만은 저격이었다는 거죠. 저격. 사실상 저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익분들 있잖아요. 공익분들도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완전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공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역으로 못 가는 분들, 똑같이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공익을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박이님은 그 공익분의 실수를 그냥 못 넘어가고 저격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박이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익도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박이님이 100만 유튜버잖아요. 우리나라에 박이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100만 유튜버고 더군다나 아내가 와이프가 송지은 씨잖아요. 연예인. 모르기가 어려워. 근데 공익분이 내가 100만 유튜버를 넘어뜨렸어. 그러면은 아싸 내가 넘어뜨렸다 이럴까요? 아니면은 벌벌 떨까요? 20살짜리가 벌벌 떨어. 이런 일이 생기면은 공익이 내가 득이 될 게 뭐가 있어. 100만 유튜버 발 걸어봤자 내가 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듭 사과를 하고 너무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CCTV까지 갖고 와가지고 본인 100만 채널에다가 공개해버리면서 저격한 거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난다고, 아직도 화가 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 거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이님이 그 영상에서도 본인 지금 비공개됐지만은 저번에 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막 몇백 번을 그렇게 KTX를 운영해서 처음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300번인가? 계속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딱 그렇게 공익이 실수로 그런 건데, 그리고 지금 다친 데가 없는데 그렇게 CCTV까지 갖고 와서 저격을 하고 영무실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고 심했다는 겁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공익 누군지 안 나던데.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공익이 내가 뭐 자원해서 하나요? 다 끌려가서 하는 거잖아요. 군대. 이런 일 생겼으니까 나 그만할래. 이럴 수도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또 영무원분들한테 죄송하고 눈치 보이고 공익근무를 안 나갈 수도 없고. 박이님이 안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100만 유튜브 채널에다가 CCTV를 오픈해버리니까 막 무섭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나쳤다고. CCTV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래 CCTV 못 얻을걸요? CCTV가 뭐 개인정보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CCTV를 그렇게 빨리 얻을 수가 없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박이님은 알려진 분이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 지금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이님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냥 애꿎은 다른 장애인분들 정말 감사해야 하고 잘 이용하던 분들이 오히려 박이님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장애인분들 중에, 장애인 유튜버들 중에 내가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말 더 대단하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장애인이니까 나를 더 신경 쓰고 대우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이지만은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크게 이렇게 차이 없게끔 일반인들이 나를 신경 안 쓰게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 대단하고 멋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편견이 안 생기게끔, 선입견이 안 생기게 하는 것들, 동정도 이렇게 안 가지게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동정해줘, 나 장애인이니까 도와줘야 돼, 나 장애인이니까 대우해줘,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동정이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 들 정도로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구나, 약간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인 거지 나하고 똑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이번에 박인희 사건을 인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시스템적인 개선을 요구한 거라면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원본을 봤어요.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백업본이. 여러분들도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박이님 그 영상 백업본이 유튜브에 있어요. 박이 사건 백업이라 치면 아마 나올 텐데, 그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사탄아 물러가라니 말씀처럼 시스템적인 개선 이런 거보다는 저격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칠 뻔했다. 내가 공익근무요원의 부주의로 다칠 뻔했는데 너무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난다. 화풀이와 저격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난다는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정말 수백 번을 타봤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표현할 때 있잖아요. 표현할 때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수천 번을 했는데 사탄이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무리 그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시스템적인 개선을 위해서 말을 한다 쳐도 목적은 그거라 하더라도 내 유튜브 오랫동안 했는데 사탄이 같은 사람 처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 쳐봐. 별로야.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 CCTV 공개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영무실 가서 그거를 또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 영무실 가서 따지고 뭐 이게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표정 안 좋게 영무원분들 세워놓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것도 막 찍어놓고, 병원 가서 또 이렇게 심각하게 뭐 엑스레이 찍고 그거를 또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거 찍어놓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시스템 개선보다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을 찍은 거? 그렇게밖에 아마 안 느껴질 거예요. 오히려 담담하게 제가 크게 다칠 뻔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다면 CCTV라도 안 찍고 영무실 가서 따지는 모습도 안 찍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면은 공감해주는 사람, 아 박이님 괜찮으세요?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내가 수백 번 KTX 타면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걸로 이제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반감만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유튜버는 광대예요. 여러분 절대로 유튜버를 대단하게 볼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유튜버는 100만이든 1000만이든,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도 유튜버를 하시고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 저 같은 애들 있잖아요. 저 같은 애들이 막 유튜브 하다가 뭐 구독자 뭐 운 좋으면 막 수십만 되고 이런 애들 있는데 다 광대야. 광대로 보면 돼요. 엄청 대단하게 볼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유튜버 따위가 갑질할 만한 위치도 안 되고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유튜버들은 너무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피해주기도 쉬운 그런 시스템 속에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피해 당하기도 쉬운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냥 하루살이 광대들이에요. 아시겠죠? 강연이나 이런 건 다 취소될 만하죠. 지금 여론이 이런데 박이님의 강연을 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겠어요? 다 취소될 만하죠. 그러니까 CCTV 공개 자체가 저격이잖아요. 저격. 그 사람이 사과도 했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알면서도 CCTV를 공개한 거는 너무 정도가 지나쳤어요. 물론 박이님은 뭐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다칠 뻔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공익근무 요원을 찾아내가지고 신상공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이님 다치게 한 공익요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박이님을 도와주려다 실수로 그건데 내 신상이 그렇게 해서 오픈돼봐 20살짜리가 그런 일 겪게 되면은 이거는 박이님이 거기까지 뭔가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좀 경솔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그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위해서 목적은 그거였다 하더라도 내가 CCTV까지 공개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박이님이 영상에서 몇 차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